일단 투구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건 무조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일단 지면, 이 땅이 없으면 뭐 구속의 증폭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면에서 받은 어떤 힘을 꼬임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그 꼬임을 팔로 끌어서 쓸 거니까 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면에 뭔가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도마라는 체조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장치가 없다면, 이런 장치죠, 구름판이라 그러죠, 이 장치가 없이 뛴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더 강력하고 멋있는 기술들. 예전에 엄청 흑백TV 나오던 시절에 구름판이 없었던 형태로 뛰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 영상 같은 걸 보니까 그때는 동작이 진짜 형편이 없었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뛰어넘고 착지, 이게 다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왜 올림픽이지? 라는 생각.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애들이 그냥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요즘처럼 뭐 이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난리 나는 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름판의 역할. 그래서 뭔가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어떤 구름판의 형태, 이렇게 휘어져 있고 뭔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면에 뛰어들고 거기로 충전된, 지면으로부터 충전되고 이렇게 증폭기가 있죠. 또 당연히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없어도 지면 아니냐.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면이 여기가 막 모래사장이 막 푹푹 꺼져요. 막 푹푹 꺼지는데, 아니면 막 여기가 막 물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거 올려놓고 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좀 아시겠죠? 일단 지면이 반발력이 잡아줘야지, 수직으로 수직항력이라 그러죠. 받쳐줘야지 뭔가 우리가 줬을 때 거기로부터 튀어나오는 반작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증폭하는 이런 증폭기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단한 지지대에 있는 그 지면과 이런 증폭기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게 하체라고 생각을 해요. 단단한 지면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든 제대로 된 도약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걸 꼬임으로 전환도 못 해보고 그냥 뒷발이 푹푹 꺼질 거예요. 땅으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앞다리 역시 똑같아요. 앞다리 역시 지면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또 올라온 에너지로 공을 던지는 형태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과 증폭을 주도할 전선 같은 역할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에너지 이동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그쪽으로 싹 흘러가요. 웨이브 타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 전선 들어볼까요? 이렇게 정말 전선이 있죠?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물결이 쳐서 들어와도 여기서 끝나겠죠. 그럼 여기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결이 칠 건데, 이렇게 물결이 칠 건데 가운데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의 흐름을 다들 방해를 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그 방해물들이 있어요. 신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뭔가 동맥경화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 이렇게 껴있어요, 다들. 그래갖고 가다가 여기에서 뭐가 부딪혀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거하는 거를 훈련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제거 하나 되면 또 그 다음 게 나오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갑자기 또 하나가 다시 들어오고, 제거하다 보면 또 하나가 막 뭐가 들어오고, 이걸 계속 제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뻥 뚫린 광케이블 같이 뻥 뚫린 터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신체는 뭔가 제가 느끼긴 그래요. 이런 통로의 역할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뭔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신체를 다룰 때 근데 문제가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역자를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접어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깨 관절을 접어서 기역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은 같은 기역자를 만들었지만 한 명은 어깨로 만들었고 한 명은 고관절로 꺾어서 만들었죠.
얘가 만약에 이 어깨를 꺾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뭔가 N자인가요? 아니면 디귿자 모양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자로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생긴 건 기역자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이런 걸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몸이 할까요? 아니요. 어디로 구부려서 기역자를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를 꺾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펼쳐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겠죠. 코치분들과 수강생분들의 괴리라 그러죠. 이게 이런 데서 만들어져요. 코치는 여기에 관절을 움직여야 효율적이고 방해가 되지 않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서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른 곳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구분은 못해요. 같은 기역자 모양 나왔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나오면 똑같은 줄 알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보면은 이렇게 인형이 있으면은 요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해도 기역자 모양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요런 모양이잖아요. 보세요. 이 기역자나 네, 기역자는 맞아요. 근데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쓰지 마시고 여기를 써서 기역자를 만드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긋나는 거죠. 코치와 수강생 간에. 근데 서로 답답하긴 한데 코치는 알아요. 아니 여기로 좀 하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요 같은 거잖아요. 이걸 봐요. 저는 이런 데서 되게 막 엄청난 화를 느끼긴 해요. 사실 아니 어디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귀로 듣고 심지어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로 보려고 그래요. 이쪽에 별표를 치면서 간다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뭘 하는 거 이거를 최대한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진짜 갓난 애기 또는 정말로 어딘가 막 이런 데가 아프셔가지고 고관절이 아프셔가지고 정말로 기역자를 만들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노화가 너무 많이 돼서 못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습 능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운동이든 뭐든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저장할 수 있는 이 메모리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글자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한 그 명령이 머릿속에는 최소한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억력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 이거 진짜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지를 아마 코치님들이 또는 저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고 더 높은 구속을 내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고 그냥 이 동작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다들 대답이 이래요. 왜? 그렇게 해서 뭐가 얻어지는데? 근데 막상 너무 코치님들이 무섭거나 괜히 토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부분을 괜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있고 원래 세상이 있어요. 원래 세상에서는 물건들의 규칙이 있는데 움직이는 규칙들이 있는데 자기가 오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글을 쓴다 그럴 때 제가 카페에 글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글을 쓸 때 제가 맞춤법을 좀 많이 틀려요. 사실 많이 틀리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쓸 때는 특히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글을 쓸 때는 이게 기능이 있어요.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글 쓸 때는 거기다가 글을 넣어서 체크해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맞춤법을 다 띄어쓰기까지 해갖고 쓴 것 같지만 막 한 글 쓸 때마다 막 한 20개, 13개씩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검사해서 고칠 때마다 아, 이 맞춤법이 이거였지 하는데 제가 다음 글 쓸 때 제가 그걸 또 틀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죠. 이거 또 틀리네. 그렇게 저는 그 맞춤법이 굳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작성했지만 열심히 막 조심히 썼거든요.
그래도 또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인과관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게 맞춤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을 거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제 입장에 어느 날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계속 실수하는데 제가 맞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빠르게 누군가 캐치해서 말해줬을 때 인지를 하고 반성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늘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 인정 못해, 난 그래도 맞아, 내가 맞아,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 이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신체에 명령을 내리는. 자, 이거는 이제 정말로 좀 안타깝지만 운동신경이 좋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해를 딱 한 게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시험을 보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규칙들도 다 알고 있고. 자, 근데 이제 몸한테 그 명령을 냈을 때 몸이 어버버돼요. 몸이 버벅거려요, 계속. 근데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지속이 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 머리에서 신체로 연결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행 능력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 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피드백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신체가 올바르게 표현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긴 해요. 거울을 등지고 막 이렇게 제가 아니요 이건 여기로 하셔야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 펜과 요 자가 평행해야 한다라면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평행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수직인 거고, 이렇게 평행을 어떤 신체 부위와 어떤 신체 부위를 평행하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있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제 거울을 등지고 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평행하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안 하셨잖아요 보여드리면 더 해야 되네? 안 맞네? 거울을 보셔도 전혀 이러고 있어. 뭐야, 아니네? 이런 거예요. 스스로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아니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 일단 그래서 저는 촬영할 수 있는 분, 스스로 촬영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배워도 절대 알고 있어도 늘지 않아요. 신체 지능, 운동 지능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지적 사고의 베이스라고도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적 능력일 수도 이때요가 아니고 사실은 지적 능력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을 비롯해서 몸이 문제가 아니고 사물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요. 몸을 컨트롤하기 전에 제가 그걸 이해했는지 말았는지는 정말 다양한 뭔가 장난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기구들을 제가 한번 그거 이해하셨으면 요 기구로 한번 똑같이 표현해보세요 했을 때 어버버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했다고 말로는 그랬지만 막상 시켜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 물건 못 다룬다면 몸은 다룰 수 있을까요? 몸 다루기가 더 힘들어요. 몸이 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명령 내린 걸 이쪽을 컨트롤하는 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사물 컨트롤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물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손으로 직접 컨트롤해주면 되니까. 그 직접 컨트롤해주는 게 이걸 신경망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내 몸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지, 내가 보고 그 물체를 컨트롤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진짜 보면서 조작하는 거니까. 내가 심지어 그 물체를 보면서 피드백하는, 내가 눈이라는 카메라로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거는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전지적인 뭔가 시점에서 나를 피드백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파묻혀 있는 1인칭이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카메라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고 베이스가 돼야 돼요. 사실은 신체 운동 지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게 박지선 선수가 얘라고 했죠. 자기 성찰 기능이요.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이런 게 있대요. 자기 성찰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를 성찰한다. 뭔지 아시죠? 반성한다는 거예요. 뭘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모방 능력이 이거는 진짜 이 지능이 뛰어난 코치님들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보세요. 여기 써있죠. 운동선수는 대부분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 근데 일반인들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을까요? 아니요. 높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심지어 배우러 왔다는 건, 되게 어버버되고 못해서 배우러 왔다는 건 신체 운동 지능 자체가 낮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신체 운동 지능이 크질 않아요. 그럼 신체 운동 지능을 크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성찰 기능을 높이시고 안에 제대로 된 지식을 넣으시고 그걸 계속 몸으로 해보고 자기 성찰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계속 자기 성찰 기능을 늘려야죠.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는 걸 내가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사물을 컨트롤 해보고 나 그럼 문제 없구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됐으면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관리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코치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코치한테 계속 봐주세요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본인이 알고 있겠죠. 배웠으면. 그걸 자신이 평가하세요. 물론 그 지식이 틀렸다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런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얘가 만약에 조정을 못하고 얘가 조정을 잘하는 애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만약에 컨트롤 한다 그랬을 때 누가 더 그럼 이렇게 싸우는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얘가 조정 능력이 좋다면 얘가 훨씬 더 들어갔을 때 이 표현력과 이 기능이 더 뛰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로봇의 기능이 다르냐고요. 여러분의 신체를 누군가 다른 제대로 된 사람이 컨트롤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체를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 탑재되어 있는 이 친구, 조종사요. 전 이게 뇌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탑승하는 형태로 갔겠죠? 이게 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뇌잖아요. 이 뇌에서 컨트롤하는 요놈의 자식이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요놈의 자식이 잘못된 걸 믿지 않는 되게 올바른 거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고, 제대로 된 물리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사물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움직였을 때 해야겠죠. 얘가 어떤 잘못된 버튼을 눌렀는데 다리를 올리고 싶었는데 팔을 올리는 버튼을 그게 맞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계속 눌러봤자 계속 다리가 안 올라가고 팔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 기술들도 사실은 연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두뇌에서 기억, 논리, 사고, 이해, 응용, 분석력까지 다 있는 제대로 갖춰진 두뇌. 여기서 한 개라도 고장나면 사실은 투구도 어렵고요. 뭐라도 배우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게 신체한테 제대로 명령을 내렸을 때 신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한 두뇌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신체, 그 우월함을 측정하는 게임이 저는 투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니면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뇌에서 명령, 그걸 100%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실수하고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의 확률을 100%로 높여가는 걸 잘했을 때 몸값이 증가하겠죠. 이게 50%의 확률로 두뇌가 이해한 거를 신체가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불안하죠. 한구 던질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어도 90%에서 80% 이상은 이건 잡아주셔야지 그러니까 게임에서 던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결과를 내서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기 문제일 거예요. 동작이 이상하다면 사실 또 여기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아프시지 않는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갈기갈기 찢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물리 법칙에 거스르는 것들을 참투루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진실이래요. 막 엄청 놀래요. 저는 100번 실험해도 100번 똑같을 거를 정말 다른 말도 안 되는 걸 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물리, 과학, 실험 이런 거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정말로 고1에 나오는 그런 물리들도 나오고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할 만한 물리, 과학 얘기도 하고 그게 일단 올바라야지 뭐 계획을 세우든 뭐든 그게 올바른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못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배우고 계시니까
그 계획이 됐어도 그게 그럴싸하다고 잘못 착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의 폼이 별로면은 그 계획을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몇 개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실상은 이렇게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쳐 쓰지 마시고 완전히 버리시고 다시 새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업그레이드 과정이 아니라 버리고 다시 하는 과정이 맞아요. 실제로.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출구는 이렇게 땅바닥만 이렇게 보고서 걸으시면은 출구가 눈 앞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사실 진짜 투구 배우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출구예요 하고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막 얘기해도 출구가 이 위에 있는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시는 분들이 하면은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이 3일 만에 끝날 거를 막 1년이 걸려도 한 번을 안 올려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출구는 저 위에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헤매다 되긴 돼요 나중에. 근데 후회하죠. 그냥 한번 올려다 봐볼걸, 저기 바로 위에 있었는데. 이러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뇌, 여기 안을 먼저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되면 그 다음에 신체로 움직이든 뭐든 계획을 세우든 하세요. 그러면서 지명과의 연결을 이해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럼 쉬워져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정말 어렵게 배워지거나 안 배워지거나 동작이 계속 망가지거나 누가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악순환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